어? 대표님! 대표님! Run. 어디 가세요? 대표님! 대표님! 아니, 마스크를 대표님? 대표님, 여기로 멈추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어디 가세요? 대표님! 대표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장이 급나가니까 짜증나가지고 왔지 그냥. 장세 봐서 뭐해.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 많이 하세요? 평소에도 운동을 가끔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헬스장 가서 많이 하거나 사우나에서 이제 물에 정수나 하고 있지. 얼음에 물을 받아가지고 발을 얼음물에 넣었거든. 세수 한 판 하고 그걸로. 우리 앉아서 얘기하면 안 돼? 대표님, 그러면은 저번 주 촬영 이후에는 딱히 변한 점이 없어요? 매집을 좀 더 하고 있고 이제 매매를 아예 안 하고 있지. 나 원래 손절 치고 나서는 매매를 잘 안 하거든. 왜냐면 손절 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은 잘 안 돼. 그럴 때는 좀 쉬고 이걸 어떻게 복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지. 시장도 안 좋은데 복구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해봤자 더 이제 잃기만 하고 안 좋지. 그럼 저번 손실 이어서 복구하려는 계획은 아예 없으시고 이제 큰 베팅 하나만 남겨두고 계신 거죠? 큰 베팅을 지금 이제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지. 시장이 떨어질 때만 매집하고 있고. 매집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실 수 없나요? 뭐 종목을 알려달라는 건가?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차태용이 관심 가지는 종목을 알고 싶다. 요즘에 그 바이오가 반등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매집한 종목은 바이오 중에 하나지. 많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주실 줄은 몰랐는데. 바이오 잘 안 믿긴 한데 요즘에 한 2년 동안 바이오가 못 올랐거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섹터가 항상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전환은 또 할 수 있지. 이번에 코스닥이 오를 때 2차 전지 많이 오르고 2차 전지가 아무리 이제 미래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몇 년 또 오르고 나면 떨어지거든. 그럴 때 또 다른 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지 뭐.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좀 바이오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그나마 괜찮은 것들 매집하고 있지. 괜찮은 거 한 3개만 알려주세요. 한 개 매집하고 있는데. 뭔데요? 왜 늦었어요? 저희 지금 20분 기다렸거든요? 너 누구야? 대표님 오라면서요. 알려주기 좀 힘들면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면은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안 돼. 첫 글자 알려주면 다 알아. 그럴 거면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안 돼. 법적으로 굉장히 난 클린하게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한 12월? 길면 한 3월? 이 정도 안에는 끝나겠지. 그 산타랠리 말씀하셨잖아요. 산타랠리. 그게 올해도 당연하게 그런 흐름을 보일까요? 이번 연도에 계속 하락만 했잖아. 하다 보니까 원래는 12월 달에 많이 오른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종목들이, 개별주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번에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11월, 12월 달에는 조금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지. 그리고 통상적인 확률을 말씀하셨는데 주식 공부를 하시면서 거의 매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12월 달에는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한 이슈인 해가 아닐까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계속 떨어졌지. 6월 달부터 떨어지고 또 7월 달, 8월 달 살짝 올랐다가 9월 달, 10월 달 또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면은 11월 달, 12월 달에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 반등장 나오면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 그때 산타랠리가 맞춰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 또 증시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더 이제 산타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지. 대표님께서 매집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나는 항상 하는 게 시장이 저평가일 때 몰빵을 하거든. 이게 내 스타일이라 가지고 증시가 폭락 나왔을 때 종목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를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거지. 그 흐름에 상관없는 피해야 될 업종 같은 건 있을까요?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많이 오른 섹터들 뭐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도 많이 올랐고 다 많이 올랐는데 또 그런 놈들은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한 번쯤 조정받을 때도 있거든. 나는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 안 좋을 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시장 오를 때는 다른 섹터가 오를 수 있지. 큰 흐름에 조금 반할 수 있다. 그지. 업종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에... 공이나 들고 가서 공이나 찰걸. 공이나 들고 가서 공이나 찰걸. 좀 영상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니저들 불렀는데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별론 같아. 혹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시장 안 좋을 때 웃으면서 다닌다.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도 모르고 저 새끼 이제 이상하다. 왜 쪼개냐 실실 이럴 수 있겠지만 촬영할 때만큼 시장을 잊거든.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손실에 집중하고 얼마 잃었는데 얼마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반성을 하고 잊어버려야 돼.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정해놓은 물량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라인대까지 떨어지면 또 매수. 아, 라인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거의 라인대를 이탈하면 그 밑에 또 매수. 또는 시장이 돌아선다. 그럼 이 종목도 돌아서겠지. 그럼 이제 제대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시점에 또 매수. 미국의 금리 인상 올리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미치도록 싸우고 있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보는 거지. 횟수는 정하셨어요? 횟수는 한 6분할 정도? 지금 한 3분할 정도까지 했고 반이 지났네요, 그래도. 이제 절반 정도 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 항상 얘기하는 PBR도 0.9배 이하고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지만 담아야 되는 시기지 무조건. 이때 못 담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바이오주를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내년에 그 바이오주들의 임상이 엄청 많더라고. 네, 맞아요. 임상이 많으면 바이오주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 전체적으로. 근데 그럼 또 그거 결과 나올 때쯤이면 근데 결과 나오려면 또 1, 2년 걸리니까 이번에도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들어간다 3상 들어간다 하면 상한가치 막 급등했거든. 그런 것처럼 임상이 많으면 임상 시작한다 뭐가 기대가 된다 그럴 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과거에 3년 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바이오주들이 이제 임상 실패가 나오고 코로나 때도 임상 또 안 하고 또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지.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 2년 동안 안 올랐어. 여기 임상 결과 발표 직전에 또 파세요? 아니면은 그전에 그냥 먹고 나와야지. 네, 그쵸. 네. 어. 바이오가 진짜 하한가 2번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지.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오주가 쭉 떨어지더라도 급반등을 많이 하거든. 시세가 변동성이 심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바이오가 좀 많이 괜찮지 않을까.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아무리 이제 임상 뭐 들어간다, 아무리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 돼. 그냥 그 임상 기대로 먹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약이 출시될 거야, 이게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상상한 것 자체가 그건 아니다 생각하거든. 차트도 좀 상관이 있나요? 차트 상관이지. 바이오주들은 거의 작전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차트가 또 많이 이제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 종들도 전부 다 돌려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바이오더라고. 케이크 먹어도 돼요? 너 잘리고 싶냐? 케이크처럼 잘리고 싶냐? 별론 것 같아. 바이오주를 보는 기준? 이 바이오주 보는 게 사실 이거 초보들이 힘들어. 일단 기업이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되고 기술력이 괜찮아야 되는데 괜찮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들에게는 바이오주를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나도 이제 항상 저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굉장히 좀 약간 모순 덩어리더라고. 그냥 이제 업종 순환, 섹터 내년에는 좀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이란 출연전 보면은 그 큐라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잘라내셨는데 그분의 판단과 지금 대표님의 판단이 어느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시장이 다르지. 나는 증시가 더 빠진다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빠졌고 근데 증시 자체가 바닥이고 연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산타렐리아 기대되는 것도 있고 내년에 임상이 좀 많은 것들도 있고 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괜찮은 그런 타이밍일 것 같다. 이라 출연자 그 사장님도 이걸 보고 계실 텐데 큐라클 계속 아마 그분은 갖고 계실 생각일 거예요. 영상 편지 한번. 왠지 이제 멘트가 나올 때부터 예상을 했어. 또 영상 편지? 큐라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그 큐라클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한 게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그 약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샀거든. 자기가 이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 생각 얘기를 하면서. 근데 바이오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이야. 바이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공부하기에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그 자체를 공부해서 매수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의 분위기가 앞으로 바이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거든. 같이 올라가거든. 업황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 마켓 타이밍, 그런 타이밍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그냥 내가 이 약이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해서 내 주변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해서 그걸 바로 산다 이거보다는 차트 타이밍도 봐야 되고 업종에 대한 타이밍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도 봐야 되고 더 떨어질 수 있는지도 봐야 돼. 왜? 바이오주들은 시가총액이 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때 무조건 떨어진단 말이야. 바이오주들은 증시가 바닥을 잡을 때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은데 바닥 잡지 않고 증시가 떨어질 때 무조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깐쇼 형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우리
잃어버린 형 앞으로 이제 기업에 있는 그런 약들이 좋다 생각해서 바로 사지 말고 시장의 타이밍도 보고 종목의 타이밍도 보고 차트도 좀 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나서 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사랑하시나요? 뭐 그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 사랑까지는 아닌데 하려고 노력 중. 역시 갖기 쉽지 않은 남자. 이게 거의 스타벅스 PPL 아니야? 근데 스타벅스 PPL 와도 안 받아. PPL 들어온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홍삼 팔아달라. 아. 뭐 그런 거 같은데 사실 이제 PPL을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원칙이라 가지고 구독자들한테 홍삼 팔고 홈쇼핑처럼 하지 않겠다. 그 광고료 때문에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지지. 근데 진짜 잃으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으면서 이제 배우면 괜찮은데 그냥 아씨 네 잃었다 이러면서 그냥 다른 것도 매매하고 또 매매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매매하는 건 난 비추지. 제가 그래도 여기 어깨 너머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지금 뭐 기법 이런 거 1도 없지만 그나마 신법은 좀 배운 것 같아요. 신법이 가장 중요해. 기법이 있더라도 신법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 지금 저희 PD들은 기법도 알아서 뭔가 막 잘 매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고 있는 법을 안 하는 법. 뭔가 의심하고요 계속. 좋은 방식이야. 옛날에 나는 올라간다 타고 손절하고 또 하고 이 도박장이었거든. 근데 그걸 한번 하면은 끊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걸로 수익 냈던 달콤함이 한 번씩 있거든. 그리고 진짜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분할 매수 중요하지. 근데 시장 떨어질 때 이 분할 매수를 하면은 거의 먹거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시장 떨어질 때 안 사고 시장이 안정되고 올라가면서 사자 이런 건데 사실 그 반대로 해야 주식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거든.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약간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어. 호가창 계속 보고 있고 호가창을 보고 단타를 한다고 해서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은 단타하면 빨리 성공한다 생각해. 빠르게 매수 매도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올 뿐이야. 나올 뿐이고 띵언이다. 그게 이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스스로 혼자서 하면. 우리 채널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깨우치게 하고 싶다. 내가 시간이 몇 년 걸렸으니까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좀 덜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니까. 길바닥 트레이더는 사실 이제 어느 주제를 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질문들이거나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촬영하고 이런 건데 우리 PD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뽑아오거든요.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길바닥 트레이더가 더 양질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 많이 다르시라고. 마무리가. 너 협박인가? 올해는 잘 그러면 보내셨나요? 지금 벌써 10월인데. 올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매매도 나쁘지 않았고 제자들을 또 키우면서 약간 좀 보람도 있었고 생각보다 보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이 정도로 보람이 있을 줄 몰랐어. 한강에서 돗자리 피고 신문 본 적은 없어가지고. 리얼 길바닥 트레이더다. 이제 곧 있다가 2차 매수 이제 뭐 하려고 좀 더 떨어지냐.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놓여 있는 거지.